자, 이번 영상에는 갑진일주 들어가겠습니다. 갑진일주 지장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진일주에 대한 그 특징 상황을 쭉 설명을 하겠고, 지장간에는 겁재와 인성과 편재 이렇게 되어 있죠. 남녀 공이 이런 겁재라는 요인은 배우자의 불안한 그런 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장간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재물이 수시로 겁탈의 요인이 있다. 그런 요인도 지장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갑은 뭐냐 하면은 그 봄에 솟구치는 스프링 같은 운동.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대로 봄이 되죠. 그게 무조건 튀어오르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고 표현한 그 봄이라는 단어치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면 자축, 축월의 그 동지 섣달이 되죠. 자월이 동지가 되고 그러한 그 섣달의 그 음습하고 그 얼어있던 그러한 그 땅을 딛고서 막 그 뿌적뿌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목의 기운으로 표시를 하고 초봄에 무조건 튀어오르는 기운을 갑으로 봅니다. 그래서 갑의 이런 그 일간으로 태어난 이런 그 기운 자체가 즉흥적이고 갑자기 열이 받거나 어떠한 그 동기부여가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기운이 강하다 하는 게 그런 운동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진토 같은 경우는 만춘, 진월 다음에 4월이 되죠. 그래서 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에 해당하고 그 활발한 어떤 그 자연의 늦봄의 기운이 되는데 모양으로는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갑진일주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운도 있다. 간여지동은 아니지만 약하지 않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기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인묘진 구간에서 이게 목기운으로 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 구간에서는 제대로 된 그 편재, 토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하죠. 남자 같으면 이럴 때에 대운에서 진사오미 대운으로 걸리면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강한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인묘, 진, 요런 그 2.5년 정도의 구간이라면은 이게 비겁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어떤 제 역할이 안 되고 오히려 재물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부터 해서 해자축 이런 구간에 가서는 수로서의 기운이 더 강화된다. 그래서 요런 운에 걸려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배우자가 제 역할이 안 되는 그런 배우자가 된다. 이런 때에 똑바로 배우자의 역할을 했다가 신유술 해자축 요런 해를 지나가면서 배우자의 역할이 미미해진다. 사고치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몸이 아픈가 아니면 어디 바람이 나서 나가든가 뭐 이러한 식으로 짜여지기 쉽다는 거죠. 이런 거를 진토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대운에서 진사오미 대운을 지나갈 때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왕성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천간디 지지로 그 결정되어지는 신살이 있죠. 괴강살이다. 괴강살이라는 것은 부모, 부친의 혈광사, 또 마누라, 남자 같으면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의 어떤 그 갑작스러운 소멸, 그 다음에 여러 인수,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소멸이 되니까 차를 타고 가거나 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고로다가 급작스러운 몰락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사주 해석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봄의 기운이 만춘의 기운을 만나서 세속적인 뜻이 강하고 편재가 되죠.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 세속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제 건강도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괴강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핵가족화돼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흉측한 작용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봐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진토에 입고되는 글자가 있죠. 진토에 입고하는 글자가 진술충미는 천간에 있는 기운을 무조건 어떤 기운이든 입고시키는 글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서 신금, 천간의 신금과 임수가 입고한다. 이건 모친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정관이 되니까 남자 같으면 자식이 되겠고, 자식 중에서 딸 자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은 배우자의 임묘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배우자의 어떤 그 잘 지내다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사별이나 이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을 여자 사주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자라면 불리한 기운인데 이것을 충하는 술이 사주 원국에 있다. 그러면은 신금이 술 중에는 양인지에 해당하고 이걸 충하면서 배우자의 어떤 그 존재감을 나름대로 기운이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임묘하는 걸 막아준다. 그런 것은 중요한 논리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친이나 배우자, 여자 같은 배우자 아니면 자식 이런 것도 그 개강에 대한 해석에 육신적으로 덧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재라는 요 요인은 세속적으로 매우 금전적인 어떤 욕구, 그러한 발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속성이 강함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삶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재라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가 돼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럴 때에 사주에서 이렇게 갑진일주가 있는데 오화가 있든가 사화가 있든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화생토하는 모양이 되죠. 요건 격각이긴 하더라도 어떤 제조적인 행위, 그러한 것이 재물을 일구는 밭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세속성이 더 발달해서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통한 꾸준한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형이다. 그래서 더 발달하는 데 유리한 모양이 되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진토의 물성 변화, 인묘진년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럴 때에 비겁으로 바뀌면서 재물이 상당량의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는 가지고 있다. 대체로 갑진일주의 특징 중에 대인관계 원만, 사회 세속성의 강화, 그리고 사회 진과 사가 무리지어서 천라지망에 들어가죠. 어떤 그 어둠을 가둔다, 임수를 가두고 밝음을 지향한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수레와 다르게, 수레라는 것은 이제 비세속적인 요인이 강하다면 진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회성을 많이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육신이 되겠는데, 육신을 놓고 볼 때는 안방 같은 경우는 주로 배우자와 자식을 보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부모의 운기도 같이 대입을 해서 같이 동거의 환경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볼 때 남자의 육신이다. 그러면은 무토가 무토가 관대해 있죠. 이 자체로 어떤 그 배우자와 부친의 동거 환경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운에 있어서 경금이 사내 자식이 되죠. 이것이 양지에 있다는 겁니다. 양지에 있다는 것으로 봐서 자식운에 있어서 좀 불리한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모친을 봐서 개수가 되겠는데 개수 역시도 양지가 되고 있다. 양지가 되므로 모친의 운기가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원래 수기운 자체가 존재감이 그렇게 강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진일주라면은 모친과 어떤 그 부친,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동거 환경이 괜찮고 자식과의 동거 환경은 좀 약해요. 양지가 되는데, 더군다나 신금 같은 경우는 입고가 되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 자식운이 매우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시에 경금이 뜨게 되면은 경오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을 따르는 자식이고 어떤 조직성의 자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명에 따른 자식이 하나 있고 인기 있는 자식이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신금이 뜨게 되면 임신시가 되죠. 만약 신시가 되면 자식 중에 그 갑진일주가 되는데, 이렇게 합의되죠. 여기는 나와 유정하고 사업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그 사회 성향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사내 자식 아들 중에 그래도 잘 나가는 자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오 같은 경우는 여기 격각이 돼요. 인호술 신자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철들어서 객지발복의 자식운이 되겠습니다. 동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진일주 남자 같은 경우 부친은 무난하고 모친운은 좀 약하고 자식운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은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호대살이니까 이제 이런 백호대살이므로 이러한 존재에 의해서 남자 같으면은 갑작스런 뭐 소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갑진일주인데 미토가 있고 뭐 축토가 있고 천간에 무토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재성이 과다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배우자 운에 있어서 매우 좀 곡절이 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는 모양이니까 바람직한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뭐 미월에 갑진일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힘이 강한 게 아니라 배우자의 힘이 강한 것이죠. 그럴 때는 샷다맨 같이 제다신약의 모양이 되므로 샷다맨 같이 처의 활동력을 이용하고 난 뒤에서 뒷짐지면서 관리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다신약의 모양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도 여자 같은 경우가 무토가 부친이고 시모가 되는데 이것이 관대에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제를 두고 있다는 것은 시모가 좀 사업 성향의 시모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업, 요식업을 하던가 이런 장사를 하는데 그것을 며느리로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의 사업을 인수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제다신양이 모양이 되면은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어떤 기회에 눌리면서 그대로 시어머니와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게 이런 그 모토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도 상당히 동거의 모양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입고한다. 그 다음에 경금은 그대로 양지에 든다. 개수도 양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식이 이제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관대 이렇게 되겠는데 사주상에 이제 화기운이 사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거나 그러면 자식운이 아주 좋죠. 근데 만약에 수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게 자식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관대라고 하더라도. 근데 부친운, 모친운 같은 경우는 남자와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신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갑진일주고 신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입고하죠. 안방에만 오면 신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경금 같으면 양지가 되니까 안방에서의 활동력이 미미하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마누라한테 어떤 기도 못 피고 그대로 좀 따라주는 형국의 남편감이 되기 쉽다 이거죠. 천간의 경금과 신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있다는 건 재생 관하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좀 건사하는 식으로 짜질 가능성도 많은데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고 유가 있다. 그러면 진유합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 자식이 되죠. 그 다음에 재성이 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 요런 모양이라면은 총각 득자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 관이고 이게 뭐 시어머니 같은 모양이 되죠. 이것도 처녀 임신 같은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정하죠. 유정한데 안방에 오면은 좀 약한 모양, 정관이면서 약하다. 신금은 양지의 역할 되고 유정한 모양은 된다. 그래서 유금 같은 경우가 대운에서 인묘진 대운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 배우자운이 불안한 거예요. 대신에 운에서 신유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상이 없고 다음에 이제 요 편관이고 정관이고 유정한 모양인데 다른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축 중에 신금, 그 다음에 술 중에 신금이 있는데 축 중에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이 입고돼가지고 매우 약한 모양이죠. 그리고 축진 파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한 원망, 안방에서 부조화 이런 모양이 되고, 그리고 축중의 신금이라는 것은 옛날 그 첩경이나 이런 책에 보면 역전의 지게꾼 남편,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1, 200만 원, 2, 300만 원 근신이 벌어오는 남편, 그런 형의 남편이 되고, 술 중에 신금은 매우 강한 거예요. 영양가가 있는데 안방과는 진술충으로 돼 있으니 직업적으로 역마직업, 건설, 무역, 그 다음에 조선항공, 운수운송, 요즘 같은 택배 이런 거겠죠. 그런 데에 근무하면서 주말 부부나 한 달 부부식으로 가는 그러한 남편운이 된다. 이렇게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금, 신금 있고 이런 식으로 혼재가 돼 있으면은 배우자 운에 매우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식에 있어서 병화가 뜨면은 이제 병인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자식 중에 잘 나가는 자식 하나 있고 장생을 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잘 나가는 자식이 되겠는데 뭐냐면은 인노술 신자진이 되기 때문에 동거운은 불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장성을 했다 그러면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어떤 육친적으로 부친운, 부모운, 그 다음에 자식운, 배우자운을 쭉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이니까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갑질주가 왔다. 어디에 여자 같은 어디 금이 있는가 봐서 배우자운이 어떻고, 또 병화가 어디 있는가, 사화가 어디 있는가, 오화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자식운이 어떻고,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문운이라는 것은 직업을 갖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연월에 금수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가, 유금이 있든가, 그 다음에 계유 같은 게 있다면은 매우 좋죠. 관이장생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시기부터 학문에 뜻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렇다면은 공부를 매우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갑진일주 자체로는 이 안에 진중의 개수가 있어도 좀 극당하는 면이 있죠. 편제를 본다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은, 지속적인 공부, 그러니까 항마 그러죠, 항마. 배울학자의 이제 마가 낀다 이건데, 공부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화를 갖추지 않으면, 수기운이나 금기운이 연월에 조화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공부를 잘 하다가도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편제라는 것이 학문적인 이해도는 빠르다. 선생님이 말하면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이것을 오래 학문을 해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이런 고관으로 가던가 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모양이 괜찮죠. 아니면 임신 이렇게 있던가.
그래도 이런 그 진중에 있는 개수의 작용이 예를 들어서 해자축 고등학교 때 해자축 유년을 지났다 그러고 공부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이런 편제가 인성으로 바뀌니까.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의 운이 어떤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럴 때에 사오미로 가면서 어떤 그 인성작용보단 토로소작용이 강화되면 공부 안 하고 남자 같으면은 여자들 뒷공무니 쫓아다니고 막 그래 여학생들. 그래서 그럴 때는 나름대로의 이제 개운법이라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 외에 뭐 토기운이 많거나 화기운이 많다. 토기운이 많으면 그 자체가 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토가 있고 뭐 사도 있다. 사주가 약하죠. 이런 사람은 아예 그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의 길을 빨리 가야 돼요. 뭐 건설 일을 하던 그러지 않으면은 뭐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하던 그러지 않으면은 남자 같은 요게 재성이 과다한 모양이죠. 이럴 때는 뭐 처동업으로 해서 결혼하면서 이럴 때는 결혼하면서 발복이 돼요. 그래서 마누라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음식점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학교를 가더라도 빨리 마치고 현실적으로 직업의 길을 빨리 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기운이 많다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하죠. 금수기운하고 어울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금이라는 것이 이 금속 기계 또는 금융, 그 다음에 군, 검경 이런 쪽이니까 그런데 관련하여서 어떤 직업의 길을 가기 위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지기 싫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이 있던가, 인묘진 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비겁이 강화가 되는 거죠. 천간에도 뭐 갑도 있고 뭐 그렇다면.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잘 가다가도 본인의 어떤 사업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기 싫어서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어떤 사업 성향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서 사주에 화기운이 있고 하면은 이런 시기부터 본인의 사업을 통한 물론 이런 시기에는 이제 직장도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를 알고 그러면 본인의 사업으로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주로 직업이 이렇게 왕할 때 교육직, 특수직, 기술직, 영업직 그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직장을 다녀도 남한테 좀 타치를 덜 받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 다음에 화기운이 강하다. 이건 뭡니까? 교육, 필설, 언론방송, 통신, 아니면 예술, 스포츠 그런 좀 뭔가 좀 그 특기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손재주나 말재주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잡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으로 일단 그 학문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직업적으로 이제 어느 직업에 속하냐에 따라서 공부를 어느 과로 하는가, 학과를 어떻게 가는가가 이제 정해지겠죠. 이럴 때 일단은 이제 수기운이 강하냐, 금기운이 강하냐, 토기운이 강하냐에 따라서 일단 오행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학, 인묘진, 그 다음에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각 계절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연월에 금수기운이 발달돼 있다. 뭐 개유월, 임신월에 또는 해가 있고 자가 있고 그러면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관상생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주관보다는 관의 어떤 그 기운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직장, 조직을 갖기 위한 그런 쪽으로 어떤 본인의 직업의 길을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고 목기운,
인묘진월, 그 다음에 간목, 을목 이런 게 있어가지고, 관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 직장을 다녀도 교육직, 특수직, 기술직, 영업직 이런 그 본인의 어떤 특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웬만한 그 직장 조직에서의 어떤 그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특수직 이런 자기 장기로 갈 수 있는 영업이나 그런 쪽으로 빠져가기 쉽다. 그리고 이제 그 분야로는 인묘진 같은 글자가 있다면은 건설, 기획, 그 다음에 그 패션, 인테리어, 장식 아니면은 그 재질적으로 농업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죠. 과수원이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특징이 있다.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토기운이 많다면은 이것이 재성이 되기 때문에 금융 또는 유통 이런 데서 어떤 그 직업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금기운이 강하다면 이제 금융권, 재무, 회계, 그 일반적인 공직성 그런 쪽으로 간다. 그래서 오행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수기운이 강하다면은 전문 글과학문에 의한 전문 기술 자격이니까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회계사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그 전문적인 직업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묘진월을 한번 살펴보겠다. 계절적인 방합으로 묶어서 인묘진월이다. 인묘진월은 통째 묶어가지고 공통적으로 교육, 기획, 그 다음에 농산, 건설, 건축, 패션, 의류, 임용 이런 것 미래하게 꾸미고 이런 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 분야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인월 같은 경우가 인이 오면 여기 진하고 격각이죠. 격각이 되면서 역마적인 요인이 강화된다. 자동차, 조선항공,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게 더 강화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 전기전자까지도 된다.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호술 화국을 이끌기 때문에 화학, 언론, 방송 이렇게 전기전자, 인터넷이 또 가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묘월이라면 묘하고 진하고는 이제 묘지는 방합을 강하게 일구고 있죠. 묘 같은 경우는 인묘진 방합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뷰티, 뭐 교육적인 거, 그 다음에 요 양인이고 하니까 뭐 특수직 공직 같은 거 돼요. 뭐 교도, 경찰 이런 거. 그래서 목구 강화에 의한 패션, 임용 다 들어간다. 가장 강한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진월생이면 진하고 형이죠. 진하고 진진형이 되면서 금융, 그 다음에 법무, 의료 이런 분야가 가세가 되고 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이게 편제가 되니까 금융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통, 네? 그런 분야. 그 다음에 사주에 막 예를 들어서 경진일이다, 경진월이다 또는 신이 있든가 경이 있든가 관이 있다면은 이런데 해당하는 직장이니까 요즘 같으면은 의학,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융, 평관이면은 법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이면 언론, 방송, 전기전자, 인터넷, 화학 이렇게 IT, 교육, 필설, 예체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사, 천라지망에 해당하죠. 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역마성이니까 역마적인 분야, 뭐 운수, 운송, 항공 그런 거
그런 거하고 사라는 것이 화해 기운이 되니까 인터넷 전기전자에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짜 천라주망 중에 이제 활인업 이런 게 있으니까 경찰, 교도 같은 것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필설 이런 거 다 되고 오가 있으면 오하고 진하고는 격각이죠. 격각이니까 이것도 역마적인 용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전기전자 이것도 역마인데 그런 거하고 언론방송, 통신 이런 게 들어가고 무역, 자동차, 항공, 조선 이렇게 들어간다. 미하고 미월이면은 진미파가 돼요. 진미파라는 것은 은근한 어떤 그 갈굼, 원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조잡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조절 같은 걸 잘해요. 상담, 교육 같은 걸 잘할 수 있다. 상담업 같은 경우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강화되니까 유통, 금융, 건설 이게 들어간다. 다음에 신유술이면 어, 금융, 군, 검경이니까 군인, 검찰, 경찰, 교도 이런 데에서 어떤 직업적인 요인이 있고 금속, 기계, 식품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유술월이라는 게 이제 관이 되니까 조직 직장끼리 어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큰 조직과 손잡고 할 수 있는 유통, 대리점, 프랜차이즈, 매장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신월생이면 신하고 자하고 합하는 거죠. 합이라는 것은 접객성업에 잘 어울린다. 평관이고 근데 역마가 되니까 국가 조직으로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경찰, 검찰 같은 거, 군인, 교도 이게 가능하고 역마가 해당하므로 항공조선, 자동차, 금속기계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 정관이면서 진유 합돼 있죠. 이게 그것도 접객성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민원 업무 같은 거 하면 잘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국가하고 일반 조직이라고 해도 행정 업무. 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조직이라고 해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금융 속성이 강하니까 금융 분야에 또 그런 업무. 그 다음에 금속기계니까 금속기계 관련 분야. 그 다음에 수월생이면 진술충이 되고 형도 되죠. 충이 되니까 진술충 같은 경우 특히나 많은 분야가 있는데 신고 뽑고 던지고 받고 끼고 빼고 뭐 이런 분야 뭐 모텔 같은 데서 하는 뭐 시설 임대업도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뽑고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건물을 올리고 세우고 철거하고 그런 거 건설 그 다음에 무역 왔다 갔다 하는 무역 IT 전기전자 그다음에 시설 임대업 됐고 모텔 라이트 노래방 유흥 분야가 되죠. 그 다음에 신달로는 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 법무, 의학,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된다. 의료 분야라면 치과 같은 거, 산부인과 같은 거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넣고 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 인터넷 전기전자에서 프로그램 관련 이런 게 많이 또 있더라. 다음에 해자축월이 있죠. 해자축월이라는 것은 이게 인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 자체로 종교교육 철학 요것도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약간 정신적으로 많이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이쪽이 주니어라 이쪽이 시니어 쪽. 그래서 글과 학문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갈 수 있는 분야. 자격업, 수학, 물리학, 역사, 문화, 고고학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의사, 약사, 농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아니면 그런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된다. 그러한 분야에서 이제 연구, 실험, 육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정신적으로 연구하는 이게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해월하고 자월은 그대로 뭐냐면 원진도 되고 합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분야가 강화되는 거예요. 일광문에 의한 전문 분야, 교육 분야가 강화가 되는 것이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과다해 많아지는 요인이고 정제고 천을귀인이고 해서 뭐 유통 같은 거 되고 또 축진파가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조회라는 상담 교육 그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재성이 있다는 것은 많다는 것은 금융분야까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 애정운 이성운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애정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남자 같은 경우 갑진일이라면 편제를 보고 있죠. 그래서 편제라는 것은 좀 미인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시기부터 이성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부터 이성을 찾게 되는데 되게 봐서 너무 혼재가 돼 있지만 않으면 연월에 너무 토기운이 혼재가 돼 있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 결혼 정년기 30을 전후해서 되게 결혼에 안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봐서 진토라는 것은 어린 사람보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 사람, 또 나이가 있는 여자하고도 교제가 있어 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타지지에 어떤 그 금이 있고 수가 있고 재성이 혼재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진토의 어떤 그 배우자로 매우 한 배우자만 보고 살아가는 거지만 이것이 술이 있고 미가 있고 축이 있고 뒤죽박죽돼 있으면은 남자 같은 경우 뭐냐면은 배우자운에 굴곡이 많이 따른다. 토를 보면은 천견에부터 기토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있고 6개가 되죠. 그 다음에 오중기토 그 다음에 인신사의 지장간에 있는 토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진일주 같은 경우 특히 갑이나 을일간 같은 경우 남자는 배우자운에 매우 그 굴곡이 많은 거예요. 흑기운이 많다는 게. 그래서 갑일간 을일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여자 관계에 있어서 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조화를 갖추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전전한다. 이성 문제로. 그리고 이제 기토가 있고 비토가 있고 그러면은 교제할 때는 나랑 잘 맞는 여자하고 교제를 해요. 근데 결혼하면 편제로 바뀌어가지고 치우친 덕을 입는다. 얼굴은 이쁜데 살림을 못한다든가 살림을 잘하는데 좀 그 낭비벽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녀공이 갑자 갑신이라는 글이 있다. 갑자 갑신이 있으면은 천간이 갑이 하나 있고 지지로는 합이 되죠. 이러면서 뭐냐면 두 조모, 두 모친 그러지 않으면 가정을 두 개의 가정을 이끈다는 거죠. 내가 내림밭이 두 개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자식을 낳고 결혼하면서 그 두 번 결혼하는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두 번 이상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제 토기운이 너무 혼자만 안 돼 있으면 무난한 어떤 배우자운을 입고 결혼도 무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수가 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자수가 있으면 이게 모친이죠. 이런 경우에 모친이 이 편제랑 이게 합의돼 있다. 이럴 때 모친이 주선해 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진합했다. 모친과 마누라가 합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런 그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알아가지고 결혼으로 연결되는 케이스 있다. 주로 이제 편제니까 사업을 할 수 있죠. 사업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모친과의 합으로 결혼하기도 한다. 이런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모양에서 모친이 소개해서 사업하는 부인을 만났는가 하면은 진짜라 그러면 이것도 큰 어떤 그 잘못난 소리 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여자가 만약에 갑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되죠. 시어머니가 돼서 역시 배우자 인연을 여는 데 있어서 예, 그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주도가 돼가지고 뭐 소개를 받았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그 재물이라는 건 또 그 재생관하죠. 토생금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인연을 여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경금이나 신금이 일지에서 제대로 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배우자 남편을 내가 건사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으로 사업 성향의 남편이 되고 안방이 유정하니까 괜찮은데 신금, 뭐 유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내가 재생 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운이 좀 불리하면 내가 남편을 좀 걷어 매겨야 하는 그런 운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대운에서 뭐 인묘진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배우자운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러한 그 정관을 입고 한다는 것은 명예적인 마인드보다는 내가 배우자를 쥐고 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배우자 인연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배우자의 덕을 입기보다 내가 배우자한테 좀 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짜여지기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띠를 본다. 이게 인연법으로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계유가 있다. 그 이 배우자를 뭐 닭띠로 삼으면 되겠죠. 정관이고 아주 좋은데 그러지 않고 뭐 임신이 있다. 그럼 원숭이 띠를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합해가지고 삼합으로 끌어당기는 쥐띠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는 닭띠가 오든가 아니면 합을 이루는 소띠나 이렇게 뱀띠가 올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기법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갑진일주 하나만 놓고 보겠다 그러면은 일지법으로 진과 삼합을 이루는 신자진생을 본다. 이런 띠를 배우자로 삼으면 잘 맞는다. 그 다음에 귀인법으로 좀 어중간하게 취하기가 어중간하다 그러면은 귀인법으로 양띠, 소띠를 취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약하다. 너무 토기운이 많아서 사주가 약해지면은 범띠, 닭띠, 용띠를 취한다. 근데 만약에 갑진일주인데 여기가 이렇게 원숭이띠다. 그럼 이건 피해야 되겠죠. 피하고 이띠 아니면 이띠로 취하는데 토끼띠로 오면 양이 되니까 재물적으로 많이 희생이 될 수가 있어서 용띠를 취하기도 한다. 이게 그대로 일지법으로 들어맞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가 개띠면은 이렇게 그 범띠를 취하면 되겠죠, 범띠. 띠에서 축나는 거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한 가운데 원숭이띠만 아니면 로그로 쓰는 범띠가 가장 취하려 그래요, 본인이. 그리고 갑일간에서 볼 때 인목은 망신에 해당하는 건 용망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약하다면은 범띠를 취해가지고 그런 잘 쓰기도 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범띠가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조우가 치우쳤다. 조우가 사오미로 갔다. 그러면은 해자축생이 돼야 되겠죠. 해자축생.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너무 또 치우쳤다. 그럼 사오미생. 그러지 않으면은 이러한 띠를 취하되 사오미월에 났으면은 겨울생을 취하고 또 해자축월에 났으면 여름생을 취하면 되겠죠. 여름생. 이런 그 인연법에 맞는 띠 중에서 그렇게 취하면 되겠고 다음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갑진이 있고 술토가 있어서 이런 시기에 배우자를 이런 띠를 들이려니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부모가 마음에 드는 그 배우자를 들이려니 안방에서 또 나랑 마음이 안 맞고 그래요. 요럴 때 그래서 띠를 잘 골라야 돼요. 결혼하기 쉽지가 않아서 요럴 때는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기 합되고 여기가 닭띠를 쓰게 되면 여긴 합되죠. 여기는 유술합으로 금국의 등유. 그래서 부모하고도 잘 맞아요. 요런 운에 결혼하면 잘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묘술합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묘하고 진으로 등유. 나하고도 잘 맞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고 이 안방을 채워야 되니까 용띠해에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부모 반대가 심해지고 개띠해에 내가 취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또 안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굉장히 좀 고수논법이니까 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은 그런 희한하게도 요런 때에 또 인연 열려서 결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혼 못 해가지고 좀 막 헤매는 사람들 있으면 이런 모양에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재물운을 봐야 되겠어요. 갑신일주가 기본적으로 편제를 취하고 함으로 재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주다. 그래서 사주의 구성만 잘 갖춰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자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갑진일주의 좀 허상, 좀 힘이 딸린다는 게 뭐냐면 인묘가 공망해가지고 비겁이 공망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치고 나가려면은 추진력이 약간 좀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만약에 추구한다면은 큰 규모의 직원을 많이 쓰고 하는 이런 사업은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중격 큰 재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억 정도의 재물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건 충분히 모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묘가 공망함으로 기본적으로 관이 있고 화기운이 있던가 그러면은 재주가 있어서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직장 생활을 하든 본인의 사업을 구할 수도 있고 응? 화토 기운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기운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와의 동업으로 사업을 열든가 아니면 여자 같으면 시모와의 동업으로 사업을 열든가 그러지 않으면 약함으로 그 자체가 사업을 열기 쉽지 않으니까 조직 직장길에서 어떤 재물길을 열어가면 되겠죠. 금기운이 있어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뭐냐면 교육직, 특수직, 기술직 내가 어떤 장기, 어떤 재능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야, 전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재주가 좋아서 나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런 재주가 있으니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덕을 보는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교육 사업, 교육직, 뭐 학원의 강사 이런 거 있죠. 그런 쪽, 그 다음 예술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재물길은 열려지기가 쉽죠. 화토가 강하다는 것은
남자 같으면은 배우자 운이 강화되니까 처와의 동업으로 재물길을 열어가고, 여자 같으면 시모와의 동업으로 재물길을 열어가고, 이런 사주를 부옥빈인, 부가 빈인 그래요. 요즘 같은 샷다맨 사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재물 관리를 배우자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내가 재물을 갖다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재성이 강하다는 것은 금융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분야, 재경, 회계 이런 데서 어떤 부서적으로는 또 잘 받을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샷다맨인데 관이 그래도 하나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진인데 신사가 있고 미토가 있고 이런 관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융권에 관련해서 어떤 직장의 길을 가면 거기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재물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만약에 남자라면은 이런 직장 다니면서 마누라는 집에서 또 부업을 하고 음식점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부인하고 같이 마누라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 이런 모양이면은 물상으로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길가에 흐드러진 이런 나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옆에 땅이 공터가 많고 내가 위로 쭉쭉 뻗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의 나무. 그래서 한량형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에 가면 나무가 쭉쭉 뻗어 있죠. 해를 봐야 되니까는 안 클 수가 없어. 위로 뻗어야지. 그래서 이런 모양 같으면은 한량형의 사주. 그 다음에 샵다면 배우자의 어떤 동업으로 재물길을 열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기운이 강하다면은 비겁이라고 하더라도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의 의지가 있죠. 사업. 그러니까 누구 타칠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기 사업을 구하기 쉬운데 만약에 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큰 조직과 손잡고 하는 매장, 대리점, 프랜차이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열어갈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납품, 큰 조직의 납품, 화기운이 있으면 제조 납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뤄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 토를 재성으로 쓰죠. 토를 재성으로 쓰므로 부동산, 건설 이런 데서 재물길을 읽어나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화기운 같은 거 있으면 교육 사업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식업 같은 것도 가능하죠. 네. 만약에 운에서 임묘진월인데 운에서 묘진 사오미로 빠져나가면 재물적으로 아주 좋게 나가죠. 그럴 때는 이른 시기부터 재물길에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아예 직장 생활 잠깐 하고 운의 흐름 따라서 재물 쪽으로 가면은 아주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직장길을 가다가 본인 사업길로 가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재물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갑진이 있고 인묘진월이 돼서 사업을 이 순대운으로 가면 이제 묘진 사오미로 가죠. 재물운으로 가는데 이 사주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든가 갑자을축 백룡이 무진이다 기유시가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성이 있으면 이 나중에 말년에 관리가 잘 돼요.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자가 있든가 해가 있든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기운도 있고 관리하는 능력까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물을 상당히 적지 않은 재물을 일구고 갑니다. 건물을 사던가 아니면
토지를 사던가. 근데 이런 게 없고 시에도 이렇게 화기운이 있다. 고가 있던 사가 있던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돈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벌기는 계속 버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말년에 보면 좀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대운에서라도 여기 진중에 개수가 있어서 이게 개수가 뜨는 대운이 오든가 자대운이 오든가 그러면은 그럴 때 문서화 해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수기운이 없으면 재물 관리가 안 돼서 벌어들이 잘 벌어들여도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말년에 힘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근데 운에서 묘진 사업에서 쭉 빠져나가면 재물 자체가 크게 벌어진다면은 그때는 저기 본인이 싫더라도 남은 돈 가지고 이제 계속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뭐 건물을 사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운이면서 이 시라는 것은 이제 말년을 의미하는데 말년을 의미하는 시에 수기운이 있다면 아주 말년까지도 재물이 잘 관리가 돼서 말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있으면 직장으로, 목기운이 있으면 사업으로, 토기운이 많으면은 초동업 아니면 시모와의 동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재물을 일궈 나가고 수기운의 보조만 일고 있으면은 재물 관리까지 되므로 건물 한두 채 이상은 충분히 소유하고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말년의 사업이 어떻게 가느냐? 주로 시설 임대업이에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가지고 임대를 놓는 것도 임대. 그 다음에 만화방 같은 경우도 시설 임대 이용료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고시원, 모텔, 그 다음에 PC방, 그리고 이제 그 헬스클럽 이런 게 다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금수 개유시나 임신시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년에 어떤 그 재물 관리에 의해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그 부동산 문서화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잘 본인이 컨트롤해야 합니다. 만약에 토기운이 많다 그러면 아예 남자 같으면 재물 관리를 자기 배우자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그 여자 같으면은 이제 편제라는 것이 시모가 되니까 시모가 주도적으로 재물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갑진일주가 편제를 보고 있으므로 사주에 조화만 잘 갖추고 있으면 재물길 무난하게 가고 그러지 않고 너무 치우치고 비겁만 퇴거하다 그러면 재물길로 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묘진 사업이라고 가면서 재물 좋아졌는데 신대운 유대운 가면서 크게 폼 잡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금수기운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이런 목기운도 필요하고 이런 조화만 갖추고 있으면은 건물 한두 채는 무난하게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갑진일주에 대한 그 직업적인 요인, 육친적인 요인, 특징, 재물운, 결혼운, 이성운 다 봤는데 종합적으로 갑진일주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일주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